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전국 위험도가 가장 높은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의 코로나 확산세를 봐도 하루하루 마음 졸여야 하는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각종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비교하면 여유가 있다던 지역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빠르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시 기준 대구의 확진자는 88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18명 줄었지만 지난주 월요일 53명보다는 35명 더 많습니다. 확진자 88명 가운데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0세 미만 9명을 제외한 79명 중 65명이 백신 접종 완료자입니다. 돌파 감염 비율이 82%에 이릅니다. 백신 접종 완료 뒤 이상 증상이 있어도 진단 검사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확산세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기본 접종을 완료하셨다고 정상이 있으면서도 검사를 수요일과 지체함으로 인해서 돌파 감염으로 확진되고 주변에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체 없이 검사를 받으시고 추가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고위험군 감염 확산으로 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지난 26일 46.2%에서 주말을 거치며 48.2%로 소폭 높아졌습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42.2%에서 48.3%로 사흘 사이 6.1%나 올랐습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9명이 목숨을 잃어 대구 전체 사망자는 307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에서도 68명 확진으로 지난주 월요일 39명과 비교해 29명이 더 많습니다. 포항에서 교회 관련 11명 등 23명으로 가장 많고 문경에서는 진폐병동 관련 8명 포함해 10명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경산 8명, 영덕 6명, 김천과 구미 각각 5명 등 11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5배 이상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하며 세계 각국에 봉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 급증 여파로 대구 경북에도 위태로운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이 무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김장 모임 이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김천시에 따르면 어제 대학면 주민 2명이 확진돼 인근 주민 42명을 검사한 결과 오늘 오전 9시 기준 1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마을 김장 모임 이후 확산됐다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등을 전면 취소하고 경로당 26곳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또 이동 선별 검사소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34년 전인 1987년 오늘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15명을 태운 칼 858기가 미얀마 안다만 상공에서 사라졌습니다. 칼 858기 추락 장면은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했는데요. 2020년 1월이었죠. 대구문화방송 특별수색단이 미얀마 안다만 바다 밑에서 칼 858기로 추정되는 잔해를 찾았기 때문에 이런 근거 있는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칼 858기 추정 동체 중 날개와 붙어 있는 바로 이 부분. 여객기 엔진이 선명하게 확인되는데요. 1000m 상공에서 추락한 여객기는 이렇게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항공기 전문가들은 동체 착륙을 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은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실종 32년 만에 칼 858 추정 동체가 발견되자 유족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후 2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유해를 찾기는커녕 이 추정 동체가 칼 858기인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4주기 추모제 소식과 정부 수색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858기를 조종했던 나우식 부기장의 6살 난 아들은 이제 40살의 신부가 되어 추모제 사회를 맡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만큼 많은 유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유해도 찾지 못한 채 한많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34주기 추모제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1월 대구 MBC 특별수색단이 미얀마 안다만 해저에서 칼 858기 추정 동체를 찾아 희망에 가득 찼지만 정부 수색과 같은 후속 조치가 진척이 없어 이제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순간 웃으며 나타날 것 같기에 어디선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아서 오늘도 그대들은 가슴에 품고 피눈물을 흘립니다. 유족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혹을 가지고 있고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와 기회도 하나둘 없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의혹의 중심인 당시 군사정권의 수장인 전두환이 얼마 전 사망하는 등 핵심 관계자들이 고령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유족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짜여진 각본대로 칼 858기 사건을 철저히 이용했고 만들어진 테러범 김현희로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2020년 1월 대구 MBC의 보도로 진상규명과 동체 수색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정부의 움직임은 굼뜨기만 했습니다. 추정 동체 확인 넉 달 뒤인 2020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수색단을 보내라고 지시했고 한시가 급한 유족들은 대구 MBC 수색단을 다시 보내 확인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정부 차원의 수색만 고집하며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1월 대규모 수색단을 구성했고 미얀마 정부와 수색 일정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20억 원이 넘는 수색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 다시 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올해 2월 현지에 수색단을 보내기로 결정했지만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일단 미얀마의 그 바닷속에 있는 유해하 기체 뭐 이런 걸 찾아오면은 뭐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얀마 군사 정권과 다시 수색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은 시간은 이제 넉 달. 머나먼 안다만 바닷속에 가족을 묻은 유족들의 피 맺힌 애원에도 불구하고 칼 858기 수색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 MBC가 서문시장 상가 회장 가운데 한 명에 대한 각종 비리를 석 달 전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특히 대구시 재산인 도로마저 자기 멋대로 노점으로 팔아 이득을 챙긴 사실도 취재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유독 서문시장과 관련된 수사에서 경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대구 서문시장 2지구 회장 중 한 명인 A씨. 2지구 지하층 상가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던 A씨는 지난 2005년 2지구에서 큰 불이 나자 2지구 북쪽 도로에서 노점 5칸을 받아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7년 뒤인 지난 2012년 2지구 상가가 재건되면서 다시 상가에 입점했는데 이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벌였습니다. 자신이 사용했던 노점을 자기 재산처럼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심지어 일부 노점은 지난해 5천만 원에 판 겁니다. 노점 상인연합회가 A씨에게 매수자를 연결해줘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그런데 노점이 있던 도로는 엄연히 대구시 재산입니다. 가게는 사람들이 이제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7년 정도 장사를 하다 보니까. 수사에 들어간 대구 중부경찰서는 MBC 보도 내용을 모두 사실로 확인했지만 혐의 없음이란 이해되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실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했지만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릅니다. A씨의 행위는 엄연히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이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인회 회장의 업무를 하면서 임무에 반해서 하는 배임 행위나 안 그러면
중구청의 그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위탁 보관자 입장에서 보관자에서 횡령했다 이런. 대구시나 중구청은 A씨에게서 부당 이득을 환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고소인과 변호인은 대구 중부경찰서 수사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대구 상인연합회장의 비리와 특혜 의혹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재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난달 대구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서문시장과 관련한 수사가 유독 소극적이라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봐주기식 수사 논란으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어른들은 놓치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주 잘 찾아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 주변, 집 주변의 다양한 위험들입니다. 위험 요소들은 우리가 직접 찾아서 해결한다. 학생들의 이런 생각들이 실제 치안 정책에 반영된다고 하는데요. 손은민 기자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지도 한 장을 들고 아이들이 학교 주변을 구석구석 살핍니다. 언니 오빠들이 모여 자주 담배를 피우는 무서운 길 모퉁이부터 쌩쌩 달리는 차에 친구들이 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뻔한 건널목. 이쪽으로 상가나 그런 곳이 갈 길이 많아서 무서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건너야 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 신호등을 설치해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학원 같은 곳을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녁만 돼도 너무 어두워서 매번 숨을 꾹 참고 지나가는 갓길도 있습니다. 중학생 3명이 이렇게 매일 만나는 위험들을 표시해서 하굣길 우범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몇 번이나 현장에 가서 뭘 바꿔야 할지 찾아냈습니다. 저도 다니는 길이고 많은 친구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를 하고 고쳐야겠다고 생각해서 좀 더 적극적이게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중학생 4명은 학교에 마음의 소리함을 설치했습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친구를 찾아 힘이 돼주겠다고 했습니다. 집 앞 놀이터에서 어른들은 잘 모르는 위협들을 발견하는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치안 문제를 찾고 해결책까지 제안하는 폴리스 퀴즈 활동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대구시가 자치경찰제 시행과 더불어 시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아이들이 찾아낸 문제들은 앞으로 실제 치안 정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청량리에서 안동을 거쳐 신경주까지 가는 중앙선에 대해 전철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안동 영천 구간만 복선이 아닌 단선 전철로 계획돼 있었는데요. 최근 기획재정부가 사업 경제성을 재검토해 이 구간을 복선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공항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김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청량리에서 안동을 지나 신경주까지. 경부선에 이어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제2의 종단철도인 중앙선. 정부는 이중 단선으로 남아있는 충북 도담역부터 신경주역까지의 노선을 지난 2010년부터 2023년 내후년까지 복선 전철화하기로 하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중 유일하게 안동, 의성, 군위, 영천 구간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복선 전철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복선 설치 요구가 있었고 마침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안동 영천 구간 복선화 사업이 통과됐습니다.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수서와 강주, 부산까지 있는 복선 전철 건설이 새롭게 추진되면서 안동 영천 구간의 수요 증가도 고려된 겁니다. 기재부가 의뢰해 국가철도공단이 안동 영천 복선 전철 사업 적정성을 재검토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10년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 청량리에서 경주역까지 하루 여객 수요는 12,000여 명 정도. 지난해 재검토를 거친 국가철도공단은 그보다 10,000명 더 증가한 23,000명이 중앙선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수요 증가를 반영해 안동 영천 구간을 복선화한다면 중앙선에서 하루에 운행 가능한 열차 횟수가 2022년에는 13회, 2025년 이후로는 최대 36회로 늘어납니다. 운행 시간도 안동역에서 영천역까지 단선일 때는 26분이 걸리지만 복선일 때는 23분으로 3분 더 빨라집니다. 또 통합신공항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됩니다. 안동 중심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신공항이 더욱 활성화되리라 믿습니다. 안동 영천 구간 복선화로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비는 4조 1,984억 원, 기존 사업비보다 1,541억 원 증가했습니다. 경북도는 다음 달 중 기재부에 총 사업비 승인 과정을 거쳐 내년 초 복선 전철을 착공하고 내후년인 2023년 12월에 복선화된 안동 영천 구간을 개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최근 공해로 인한 환경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221곳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개에 나선 곳은 70%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도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정부가 공개하도록 한 화학물질 배출 저감 계획서입니다. 경주의 이 사업장은 지난 2018년 기준 7,680여 킬로그램을 배출한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지난해부터 7,500킬로그램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발암물질 중 하나로 중추신경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세척 작업에 주로 들어가 있는 성분들입니다. 노동부에서도 그렇고 WHO에서도 그렇고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고 있고 정부는 지난해부터 벤젠과 염화비닐 등 유해 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배출 사업장에 대해 저감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공개 대상 221개 사업장 가운데 155곳, 70%만 공개에 나섰고 이를 게시한 지자체도 60%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가장 중요한 사업장의 유해물질 제거 목표 수치가 불명확해 실제 저감량을 쉽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얼마나 들이마시는지 이게 정말로 내가 마시는 화학물질량이 줄어드는지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배출 저감 계획서 공개형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에서 배출 저감 계획이 제출된 곳은 경주의 2곳, 포스코 포항제철소 등 철강공단은 여기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부터 포항철강공단 등을 중심으로 직업성, 환경성 암 논란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가 기업에 맡겨져 있고 강제성도 떨어지다 보니 제대로 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배출량이 사업주가 내는 거기 때문에 고문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환경부는 공개 대상 물질을 단계적으로 늘리면 오는 2030년에는 공개 사업장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는 기업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 취지에 따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제20대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후보들이 부동산 문제 해결에서 차별화된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토 보유세를 신설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세금을 높여서 부동산 매물을 늘리는 식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낮춰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식으로 집값 안정화를 해야 한다며 종부세 전면 재검토, 양도소득세율 인하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중 다주택자와 법인의 비율은 80% 정도고 이들이 종부세의 대부분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구의 종부세 대상자 2만 8천여 명 가운데 다주택자와 법인은 2만 2천여 명으로 79%, 경북은 1만 2천여 명 중 만여 명으로 84.9%를 차지했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내는 금액은 대구가 1,410억 원, 경북이 639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의 95.9%, 96.4%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 생산직 평균 하루 임금이 한 해 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연간 매출액 30억 원 이상 중소기업 1,400곳을 대상으로 직종별 임금을 조사한 결과 하루 8시간 근로 기준 평균 노임은 98,336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1.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종별로는 캐드 설계사가 13만 9천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목재 건조 기계 조작원이 7만 2천여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